제가 불이 중세와 근대에 와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세시대의 불은 크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기의 재료로서 사용이 됐다는 건데요. 여기 있는 사진들과 같이 이 무기들은 모두 불을 이용한 무기들인데 이러한 무기들을 화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화기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된 게 바로 화약인데요. 화약의 한자에 불 화자가 들어있는 것과 같이 화약은 중세시대 불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무기였고 실제로 여러 전쟁에서 사용될 정도로 위력이 있는 무기였습니다. 이러한 화약 중에서 한 가지인 흑색 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흑색 화약은 질산, 칼륨, 황, 목탄 등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화약인데요. 가장 오래된 화약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표준 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질산, 칼륨과 황, 목탄을 어떤 비율로 섞어야지 정상적인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소의 방법에 대해서 대한 연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실제로 흑색 화약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세기 아시아에서 발명된 이후 세기를 거쳐서 유럽으로까지 전달될 정도로 당시에는 위력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연소의 3요소란 무엇일까요? 연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산소, 두 번째로 탈물질, 그리고 세 번째로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연소가 일어날 수 없는데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소화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서 불을 끌 수가 있고요.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게 만드는 등을 통해서 불을 끄고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중세시대 때 이런 무기들이 존재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무기들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그런 화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무기는 바로 신기전이라는 무기인데요. 이건 15세기의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로켓 무기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무기였습니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기전은 화약을 이용해서 발사되는 무기고요. 당시에 중국의 것을 베껴서 만들었던 다른 무기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무기였고 이것을 이용해서 사관육진의 여진족을 물리치는 등 굉장히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쟁과 불은 실제로 밀접한 연관을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고 무기를 불을 이용한 무기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중세 전쟁에서 불을 이용한 무기들이 사용되었고 즉 전쟁과 불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그림을 보고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이 이 그림을 보고 산업혁명을 떠올릴 수 있었던 건 산업혁명을 하면 증기기관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증기기관이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증기기관은 바로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은 산업혁명 하면은 떼어놓을 수 없는 말인데요. 증기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림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증기를 배출하는 공간도 있고 피스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열을 먼저 가해서 그 열을 통해서 발전한 증기 압력이 생기는데 그 증기 압력을 실린더 내 피스톤을 움직이는 데 사용하게 되고요. 그 피스톤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동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단계에서 열을 가하는 단계가 바로 불을 이용한 단계인데요. 그래서 불을 이용해서 열을 가한 뒤 그것을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기기관 역시 불을 이용한 인간이 발전하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고 불이 없었다면 증기기관이 있을 수 없었으므로 불이 산업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불 사용을 하면 가장 영향력 있게 사용되는
화력 발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력 발전의 전체적인 원리를 보시면 먼저 중유나 석탄 등이 석탄 등의 연료를 보일러에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보일러에 넣은 다음에 적당량의 공기랑 혼합을 시켜서 보일러 안에서 연소를 시키게 됩니다. 아까 아임 쌤이 말씀해주신 것 같이 그 연소 과정을 거치면 그 안에서 연소가 되고 그래서 그 들어간 물이 그 연소 과정을 통해서 가열이 되면 이 터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터빈에서 터빈에 있는 회전 날개를 통해서 이 증기가 회전하게 되고 다음 곡수기로 가서 저 냉각수를 통해서 냉각이 된 다음에 이 급수 펌프를 통해서 다시 보일러로 돌아가고 또 다시 연소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화력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화력 발전의 특징은 일단 건설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기간에 설치가 가능하고 또 위치 선정이 유리하고 그러니까 냉각수를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도시 주변에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장점이고 또 대량의 전기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근교에 세우면 그 송전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점이 있는데요. 열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0에서 35%만 에너지를 이용되고 나머지는 폐열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폐열을 이용해서 폐열을 이용해서 다른 기술로 발전시키기에 나오는데 시설원의 농가의 난방용으로 폐열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여러 실례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 기준은 이런데요. 구성비를 보시면 석유가 47.3%고 바로 화력이 24.1%를 차지할 만큼 우리 생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에도 역시 많이 사용되죠. 이런 고기들을 저희가 먹을 수 있게 만들려면 당연히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은 끓이는 거랑 굽는 거랑 볶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세시대에 식기전이 있었다면 현대에서는 더 발전된 실제 로켓이 있는데요. 로켓의 원리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추진 장치에서 가스가 나오면 이 가스가 방출되면 로켓과 자동 반작용의 원리를 통해서 로켓이 발사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일반적인 로켓 구조인데요. 화학 추진제를 연소시키는 연소기가 있는데 이 연소기에서 연소기에서 가스가 방출되면 그 가스의 방향성을 정해주면 노즐이 저렇게 방향성을 정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발사가 되고 주로 연료는 고체나 액체가 사용되는데요. 산화제랑 연료랑 촉매제를 섞어서 같이 연료로 사용되고 여기까지 저희 분해 사용에 대한 발표였습니다.